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연은 마치 물과 같아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 짐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인연은 과감히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연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태어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과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위로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서로 성장해 나갑니다.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종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인연에도 적용되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정체시키거나 심지어 후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이 두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 관계가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을 때 또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자존감을 낮추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인연은 우리 삶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만 또 다른 인연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연의 지도를 잘 살펴보고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갈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야 할 때의 신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명확히 알아차리고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존중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지속된다 해도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단순한 실망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도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은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야? 라는 식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며 상대방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대개 서로의 오해나 감정, 소통 방식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독립성을 해치는 관계.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런 독립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언뜻 사랑과 필요성의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를 의존적으로 만들어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의존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넌 항상 그래, 넌 절대 변하지 않아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나를 고정된 틀에 가두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인데 한 가지 행동이나 특성만으로 나를 규정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에게 오해와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실제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 관계는 우리의 자아 실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우리의 감정은 소중하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은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고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끼게 하며 상대방만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넌 너무 예민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와 같은 말은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일 뿐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로 나의 감정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내가 느끼는 상처나 불편함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비난받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부담을 주는 관계.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며 나에게 빚진 감정, 즉 부채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관계가 거래처럼 여겨지게 만들며 상대방의 행동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진정한 도움과 배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언급하며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말은 상대방이 관계에 진정한 헌신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큰 부담으로 여기며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모든 관계는 일정 부분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너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해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은 인식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나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그러면 인연을 맺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있는 반면 소중히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야 할까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근간입니다. 나의 의견, 감정, 결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내 생각은 이렇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 관점도 이해해. 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혹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너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내 선택을 지지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함을 보여도 나를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며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
관계의 깊이는 소통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정말 귀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 서로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말을 들으니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며 공감을 표현하고 그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관심을 보이며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 행운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 너는 어떻게 느꼈어? 라며 건설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견고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인생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입니다. 나의 발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너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영감이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응원자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질투하거나 경쟁심을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넌 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할게 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실패했을 때는 괜찮아. 이번 경험도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야 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각자의 여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함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위기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은 진정한 인연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내 곁에 있을게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나갈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저 함께 있어주며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줍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 때로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경계 설정하기. 관계를 끊기 전에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지, 어떤 행동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소통이 관계를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기.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소진시키고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미련 없이 떠나기. 인연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련 없이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말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지세요. 넷째, 용서와 감사의 마음 갖기.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배운 교훈에 감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는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 인연의 지혜는 결국 나답게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인연을 끊는 결정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고 나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모두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연은 마치 물과 같아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 짐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인연은 과감히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연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태어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과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위로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서로 성장해 나갑니다.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종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인연에도 적용되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정체시키거나 심지어 후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이 두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 관계가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을 때 또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자존감을 낮추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인연은 우리 삶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만 또 다른 인연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연의 지도를 잘 살펴보고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갈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야 할 때의 신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명확히 알아차리고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존중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지속된다 해도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단순한 실망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도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은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야? 라는 식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며 상대방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대개 서로의 오해나 감정, 소통 방식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독립성을 해치는 관계.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런 독립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언뜻 사랑과 필요성의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를 의존적으로 만들어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의존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넌 항상 그래. 넌 절대 변하지 않아.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나를 고정된 틀에 가두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인데 한 가지 행동이나 특성만으로 나를 규정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에게
오해와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실제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 관계는 우리의 자아 실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우리의 감정은 소중하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은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고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끼게 하며 상대방만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넌 너무 예민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와 같은 말은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일 뿐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로 나의 감정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내가 느끼는 상처나 불편함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비난받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부담을 주는 관계.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며 나에게 빚진 감정, 즉 부채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관계가 거래처럼 여겨지게 만들며 상대방의 행동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진정한 도움과 배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언급하며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말은 상대방이 관계에 진정한 헌신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큰 부담으로 여기며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모든 관계는 일정 부분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너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해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은 인식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나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그러면
인연을 맺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있는 반면 소중히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야 할까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근간입니다. 나의 의견, 감정, 결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내 생각은 이렇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 관점도 이해해. 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혹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너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내 선택을 지지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함을 보여도 나를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며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 관계의 깊이는 소통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정말 귀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 서로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말을 들으니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며 공감을 표현하고 그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관심을 보이며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 행운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 너는 어떻게 느꼈어? 라며 건설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견고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인생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입니다. 나의 발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너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영감이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응원자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질투하거나 경쟁심을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넌 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할게 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실패했을 때는 괜찮아.
이번 경험도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야 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각자의 여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함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위기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은 진정한 인연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내 곁에 있을게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나갈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저 함께 있어주며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줍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 때로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경계 설정하기. 관계를 끊기 전에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지, 어떤 행동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소통이 관계를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기.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소진시키고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미련 없이 떠나기. 인연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련 없이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말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지세요. 넷째, 용서와 감사의 마음 갖기.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배운 교훈에 감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는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 인연의 지혜는 결국 나답게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인연을 끊는 결정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고 나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모두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